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요. 오늘은 조선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엄청 덥습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아픈 걱정이네요. 일단 곰돌이 키워갔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수업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를 끝내고 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왕들의 그러한 업적을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고려시대에서는 우리가 공민왕까지 배웠을 거예요. 공민왕의 중요한 업적을 세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큰 틀 안에서 반원 정책으로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것이 쌍성총괄 수복, 두 번째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 변종도감 설치, 그리고 세 번째 권문세족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성균관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수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고려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제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성계는 전주 이씨인데요. 이성계 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쯤에 이한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전주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전주 이씨인데 전주에 살고 있었다가 전주 지방의 수령의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되죠. 그것을 수령에게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삼척으로 도망간다. 그 다음에 저쪽 철원 지역 넘어서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추후에 원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쌍성 총관부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때인 이자춘 때와 이 이성계 시기가 되면 바로 공민왕 시기였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시 고려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쌍성총관부를 공민왕이 수복하는데 힘을 도와주면서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고려사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외구와 밑에서는 외구가, 위에 지역에서는 바로 홍건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공격을 막는 과정 가운데서 신은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죠.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았던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먼저 권력을 잡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먼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고려의 왕이 공민왕이었다가 공민왕이 자제위들에게 시해당하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우왕이 되죠. 우왕은 최영의 이제 사위예요. 굉장히 밀접하게 되고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한 때 명나라가 어느 나라를 위쪽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이 철령 이 북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최영은 야 우리 고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먼저 선방을 한번 날려보자 라고 하는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이성계는 사불가론으로 아니다 우리가 요동정벌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불가한 이유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넘버 2. 오늘 애들 회장 선거하는 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넘버 2는 여름이라 너무 덥다. 지금 더운데 지금 수업하기도 힘든데 전쟁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전쟁 나갈 수 없다. 세 번째, 우리나라 여름되면 그거 뭐가 와요? 뭐가 오죠? 장마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는 전쟁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왜구는 어떡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최영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고 결국에 요동정벌을 단행해 나갑니다.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고, 좌군에는 조민수라고 하는 장군, 우군에는 이성계가 바로 배치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우왕의 부탁으로 인해 최영은 개경에 남게 되고, 이성계와 조민수만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압록강의 여름 날씨에 장마철에 막 걸어서 갔더니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더 재밌게 자세하게 설명했죠. 영상이나 이 정도 여러분들 흐름하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토대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돌렸다 라고 해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폐하고 우왕 다음의 왕인 차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이성계를 따르는 신진 4대부 세력은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잠깐 신진 4대부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신진 4대부는 공민왕 시기에 바로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정몽주와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나라, 그리고 고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바로 힘이 있는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진 사대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만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은 장악을 했지만 사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권문세족들이라고 하는 원나라, 친원파, 원나라에 빌붙어서 힘을 장악한 세력들이 경제력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이성계는 과감하게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실시합니다. 바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몰수해서 그 땅을 자신을 따르는 신진 4대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바로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력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많은 친구들이 역사적으로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을 토대로 해서 바로 조선을 건국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먼저 얘기하면 이제 1394년 92년이었나? 헷갈리네.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1394년 아닌가? 92년이네요, 역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는데요. 이게 아마 1388년 정도가 될 거예요. 1391년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순서를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정법을 통해서 경제력을 장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다툼이 있고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 조선이 건국된다는 사실을 알아주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 한 4년 뒤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성계가 원했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원했던 모양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국민들이 막 원해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으로써 자기가 쿠데타처럼 힘으로써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바로 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성계 막 이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정법을 시행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신진 4대부들이 여기에서 생각이 조금씩 이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나뉘게 됩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그러한 굉장히 우리 혁명파라고 부를 건데요. 우리 대표자가 정도전이죠. 비롯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고려는 이미 끝났다. 고려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 정도전과 그냥 친하고 이성계와도 이제 서로 친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썩어 문드러진 곳들만 새롭게 개혁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함께 했었던 바로
세력들이 이 위안회군과 바로 조선공국 사이에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공국할 것인가, 고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죠. 사실 이때 이미 이제 창왕이 패배를 당하고요. 그 공양왕이라고 하는 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데요. 집권을 했었는데요. 이 공양왕과 정몽주가 세력을 합치게 되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낭만해서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 이후에 이성계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정몽주와 공양왕이 정치적으로 단결해서 바로 이 혁명파들을 한 명씩 유배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었던 바로 이방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계는 국민들의 이러한 인심과 신하들의 이러한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힘으로써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가 혁명파들을 압박하게 되자 바로 이 방원,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몽주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만수산 들어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100년 만년이 수천만 년 누려보세 라고 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새로운 나라를 꿈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정몽주가 거기에 대해서 단신과를 하다. 이 몸이 죽고 일백동 고쳐주고 뭐였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하실 줄이 있으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님을 고려 공양왕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라고 하는 곳에서 철퇴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온건파는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혁명파를 막을 사람은 없게 되죠. 사실 이때 이성계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정몽주를 굉장히 아꼈었고 정몽주도 조선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성격 급한 이방원이 결국에는 아빠의 생각을 잃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물론 이방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성계가 꿈꾸던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고 자기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몽주를 그렇게 죽이자 자신의 평판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명파를 한 세력들이 이성계를 찾아가는 거죠. 방에 누워있는 이성계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성계가 나 싫어 나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절을 하죠. 또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꼭 당신이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자 이성계가 내가 지금 다리만 다치지 않았어도 멀리 도망갔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왕관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392년에 건국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바로 개경을 떠나서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한양 천도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유교적인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 102쪽에도 실려있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종묘라든지 사직 등 그런 흥인지문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고려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이 공됩니다. 참고로 오늘 좀 수업이 길 수 있어요. 제 지금 저장 이게 하나가 고장나서 한 번에 한 20분 쭉 갈 거니까요. 좀만 참고 들어주시고 한번 꼭 가셔도 돼요. 자, 이제 왕의 이야기를 바로 선생님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갈까요?